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26분입니다. 오늘은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요. 미국 증시는 그 전날 많이 올랐고 유럽 증시도 비교적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죠. 오늘 아시아도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물가지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물가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물가가 낮게 나올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선반영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야 그럼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증시가 꺾인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물가 지표를 보고 나서 주식시장은 더 좋다고 거기서 폭죽을 터뜨려 버리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밤이 근데 이제 분명히 어쨌든 중요한 날인 건 맞아요. 기술적으로도 나스닥 기술적으로도 혹은 아니면 이슈적으로도 그죠?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이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당장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밤에 반드시 중요한 날이니까 미국 증시 어떤 베팅을 한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봐가면서 중요한 날인 건 아는데 일단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면서 건너자 이거예요. 매도세가 나오면 이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떤 신호가 등장하는 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세계 증시 강하죠. 네, 아직까지 강해요. 물론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 한국 약한 나라도 있는데 약한 친구들은 이제 후드려 패고 있으면 되는데 강한 친구들은 이제 후드려 패다가 내가 맞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조금 좀 더, 저는 아직까지는 일단 조금 좀 주식시장 역배팅, 어떤 하방 투자, 미국 증시 특히 이런 강한 친구들은 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긴 합니다. 중요한 자리라는 건 알아요. 결정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알지만은 어쨌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아직 이제 이번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도 특별히 뭘 일단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 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봐가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재밌는 이슈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당연히 우리 예상대로 동결을 했고요. 기준금리는요. 근데 이제 좀 전반적으로 내용은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혹은 오늘 밤 물가지표가 중요하지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은 별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죠. 한국은행이 글로벌의 흐름과 이 정반대로 이상한 흐름을 하면 이제 그게 이상한 짓을 하면 이제 그러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 한국은행은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또 그리고 비교적 잘 하고 있는 이성적인 그런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모두가 어떤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시장에 엄청난 반응 이런 건 일단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조금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그런 이야기 이제 안 했죠.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국은행도 야 그럼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물가 안정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는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을 해서 한국은행은 야 니네 금리 인하 기대는 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해서 물가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고금리 기간을 길게 갖고 갈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가져가지 마라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은 그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막 오르는 게 물론 좀 과하다는 인식도 있지만은 그 금리 인하 기대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장에 대고 이제 찬물을 좀 끼얹는 발언이긴 하죠. 야, 니네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지 마라.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일단 난 물가 안정이 될 때까지 그 고금리를 계속 지속할 거니까 니네 금리 인하 일단 아직 꿈꾸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PF 대출 관련된 그런 안정화 필요성도 커졌다 그런 금융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특별한 그런 건 없었다.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오늘 아침에 저기 깜빡하고 이야기 안 한 이슈가 있는데 한 번쯤은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비트코인 ETF가 드디어 이제 상장이 된다고 그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SEC에서 미국에 이제 상장이 되겠죠 조만간. 이거 이런 ETF 상장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변곡 부분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전부터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떤 이런 신종 ETF 어떤 신종 자산의 ETF가 증시에 상장될 때는
그 자산의 변곡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변곡이라는 게 이제 반드시 뭐 올라가던 게 꺾인다, 뭐 하락하던 게 반드시 반등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기술적 움직임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긴 많았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쌍고점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뭐 중요하고, 뭐 오늘 아침 말씀드렸죠. 뭐 금리의 움직임이 어쩌고 저쩌고 달러의 움직임이 뭐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침 이런 때에 이제 비트코인 ETF도 상장을 했다,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여튼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임을 암시하는 뭐 여러 가지 단서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일단 뭐 이 정도를 이렇게 뭐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상장이 앞으로 더욱더 뭐 큰 버블을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뭐 다시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뭐 그런 건 일단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뭔가 일단 관심을 가져야 할 이벤트인 건 분명하다. 예, 저런 이벤트가 났을 때 어떤 변곡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제가 다른 거 한 가지 이야기 더 할 건데, 이 자료를 좀 찾지는 못했는데 요즘에 천연가스 움직임이 조금 좀 그렇죠, 그죠? 천연가스가 하여튼 굉장히 좀 뭐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 천연가스하고, 그러니까 원래 원자재들은 보통 특성이 뭐냐, 달러가 올라가면은 원자재들은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원자재들이 올라가는 이런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미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떠올랐거든요. 네, 미국이 천연가스를 막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가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가면은 미국의 그 경상수지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죠, 그죠?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달러 강세가 유발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약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럴 수도 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늘어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달러 강세와도 이게 같이 이게 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평상시에 뭐 가스값 이런 거는 달러가 떨어지면 가스값 오르고, 달러가 올라가면 가스값 떨어지는 이런 보편적인 특성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런 특성이 뭐 깨지는 때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미국이 뭐 그렇게 천연가스하고 뭐 원유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들. 그래서 달러와 그 연관성이 평상시와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그 자료를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또 그리고 원유 수출량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달러와 어떤 뭐 달러와 국제유가, 달러와 가스의 연관관계, 이런 거를 조금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중국도 오르고 뭐 일본도 오르고 한국도 오르고 다 같이 분위기가 지금 좋습니다. 물가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혹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따라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레벨업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뭐 불꽃놀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야, 이거 일본 증시가 왜 이리 오르지, 말이 안 된다가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목표치가 크게 열렸죠. 어디까지? 89년 버블 고점까지 목표치가 크게 열렸기 때문에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슈팅이 걸린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근데 아무튼 이거 함부로 뭐 슈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어렵고, 왜냐하면 밑에서 어떤 힘을 좀 많이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좀 더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움직임은 오늘 밤 물가지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틀간의 급등이 이게 속임수가 되면서 훅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은, 뭐 물론 평상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특히나 지금 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막연한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 막연한 걱정하지 말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증시가, 야 봐라, 오늘 생각보다 강하네, 이러다 이제 이 엄청났던 기존 추세를 생각해 봐라, 다시 막 코스피가 폭등 추세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올라오고 나서 생각하라고요.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자. 그냥 뭐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거 해당되는 이야기고, 하여튼 근데 특히 요즘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제가 뭐 결정적인 자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하여튼 아무리 뭐 특별한 자리라고 해도 평상시라고 이제 평상시하고 생각은 똑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있지도 않은 시세를 나는 여기서 사지도 않았는데 증시가 뭐 대폭락을 해갖고 뭐 수익을 놓치면 어떡하지? 혹은 갑자기 올라가지고 뭐 하방 손해 보면 어떡하지? 막 온갖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하는 게 제일 좋다. 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이 바닥은 확률 게임이라고요. 확률 게임, 확률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을 안 보면 가장 좋지만 손실을 아예 안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 표현 드렸죠. 수영을 하고 있는데 몸이 안 젖을 수는 없습니다. 몸이 젖는 걸 두려워하면 수영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손실을 안 보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몸이 젖을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은 하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평소보다 조금 많이 까일 수도 있지라는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뭐 까일 때도 많이 까일 수 있지만 벌 때도 또 많이 벌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결국 똑같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많이 벌 수도 있고 많이 까일 수도 있는 거고, 변동성이 작은 상황에서는 조금 벌 수 있고 조금 까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마침 좀 조금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 좀 마음의 그런 각오를 좀 더 하긴 해야 되지만, 이거 막 변동성이 크다고 미리 나서서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시세가 나타나고 나면 이제 차분히 그 뒤에 대응하면 되죠. 미리 있지도 않은 시세를 걱정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보면 돼요. 일본 증시 하방 진입을 언제 할까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음봉 나오면 그때 하방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자리가 이제 뭐 월봉상으로 보면 89년 고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초대형 이제 쌍고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막 기대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아직은 그냥 이제 그런 너무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차분하게 아직 볼 때라는 겁니다. 음봉 나왔냐고, 음봉 안 나왔는데 그렇게 막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중국 증시 뭐 계속해서 그냥 약합니다. 빌빌빌빌 흘러내리. 오늘 상승을 했지만 이게 이제 뭐 상승으로서의 큰 의미는 없고 일단 빌빌빌빌 흘러내리고 있다. 추세적인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긴 조금 좀 더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물가지표 앞두고 좀 물가지표 앞두고 그나마 좀 버티고 있긴 한데, 뭐 이게 그렇게 강한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아니다. 가볍게 수박 겉핥기 하겠습니다. 위안화도 뭐 보시다시피 그냥 박스권 상단에서 오늘 살짝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나네요. 여기서 이제 잘 버티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물가지표가 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그죠? 물가지표가 아주 지금 연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떡밥이다, 중요한 재료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 다들 그런 뭐 답답한 아직까지 뭐 그런 흐름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엔화는 그런 걸 좀 명확하게 보여줬네요. 그죠? 어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 약세가 나오면서 일단 엔화는 위쪽으로 나 일단 올라가 보겠다라고 미리 이렇게 의사를 밝혔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그림일 수 있습니다. 엔화에선 조금 더 지금 엔화에선 이거 달러 엔 환율에선 조금 명확하게 보이긴 하는데, 외바닥이죠. 여기 지금 바닥 하나 확인한 거죠. 여기서 지금 어제의 저점이 어제의 저점이 아니구나. 이게 며칠이야? 1월 9일이네요. 이날이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날에 만들어놨던 저점이 지금 이게 지금 요렇게 쌍바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돌파 한착 했으니까 일단 이 자리를 1월 9일 날 저점 이 자리를 어떤 의미 있는 바닥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엔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생각이 있나 보구나 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엔화가 요즘에 좀 어떤 글로벌 핫한 자산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죠?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 미국 장기 금리와도 밀접한 영향을, 그죠?
그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엔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서 여기서 5% 저항 확인하다가 쭉 밀렸죠. 이거 지금 엔화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10년물 국채금리는 여기서 빌빌빌빌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엔화가 이렇게 일단 스타트를 끊었는데 오늘 밤 따라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슬슬 이제 뭔가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대표적인 좀 어떤 그죠 글로벌을 리드 어떤 뭐 글로벌 금융시장을 리드하던 좀 그런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니까 어떤 신호등 같은 그런 자산이니까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어제 금리가 떨어질 거면 떨어졌어야 되는데 금리가 안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위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또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이 달러엔 환율이죠. 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증시는 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매도세라 하긴 좀 어렵고 하여튼 저항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밤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에 하여튼 물가지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 좀 잘 보면서 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죠.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박스권 상단은 여기니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한국 증시 좀 이제 보고 마칠게요. 오늘 안 그래도 저도 좀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만기일이더라고요. 옵션 만기일이더라고요. 오늘 사실 지금 보시면 이제 4시 42분이니까 옵션은 뭐 이미 마감이 됐겠죠? 옵션 차트가 전광판. 사실 오늘 이제 일부 좀 이제 시장을 좀 집중해서 잘 보고 계시던 분은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옵션 시세가 좀 이상하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이상한 점이 있긴 있었죠, 그죠? 약간 이상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물이 얼마죠? 코스피 200 현물이 340이에요. 340.28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콜옵션 가격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콜옵션이 무지무지하게 오늘도 비쌌습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와 좀 달랐던 다른 만기일에는 보기 어려웠던 시세가 맞긴 맞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그분은 굉장히 집중해서 잘 보신 분이죠. 하루 종일 시장에 집중을 잘 하셨던 분인데 하여튼 약간 이상한 시세이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왜 이제 이렇게 콜옵션이 비쌌냐? 지난번에 1월 초에 콜옵션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역대급으로 살이 쪘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충분히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콜옵션 프리미엄을 죽이고 다이어트를 해도 워낙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다이어트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기일까지도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이런 묘한 시세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 뭐예요? 원래 평상시에는 이제 여기 340 위쪽으로는 다 0.000000 돼 있어야 되는데 0.78, 0.37, 0.25, 0.1, 0.04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이상한 시세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지난번에 그만큼 이 콜옵션이 너무 살이 쪘었던 거에 대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시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좀 한 번쯤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화면에 녹화해서 기록해 놓을 만한 시세이긴 하죠. 독특한 시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상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만큼 콜이 지난번에 비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거고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뭐 장중에 막 한번 훅 올라가면서 막 콜옵션 막 초대박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투기 하시는 분들의 영역인 거고 뭐 하여튼 저는 뭐 그런 거에는 일단 별 관심이 없고 하여튼 오늘도 그죠? 오늘도 지금 보시다시피 재밌는 특징이 나타났어요. 오늘도 장중에 선물이 한번 훅 올라오면서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아직도 한번 훅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런 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아직도 콜이 비싸다. 그겁니다. 아직도 콜이 비싸다. 그래서 뭐 일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1월물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대박이 났던 코스피 1월 콜옵션이 이제 오늘 만기가 돼서 이제 없어졌는데 청산이 되면서 끝나는데 이제 다이어트 끝났다. 이 2월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뭐 복귀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월물만 우리가 좀 보고 있어서 그렇지 이 콜옵션이 전반적으로 모든 월물에서 다 살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셨죠? 만기일에도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도 살은 한참 더 빼야 됩니다. 콜옵션은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껄끄러운 게 있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너무 살을 많이 뺐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좀 올 수가 있다. 순간적으로. 그죠? 순간적으로 좀 요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몰라요. 근데 그 여기서 요요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고 여기서 그냥 계속 다이어트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몰라요. 저도 이제 위쪽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었죠. 이게 차라리 지금은 대응이 쉬운 구간이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리곤 했었는데 위쪽에선 차라리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위쪽에선 무조건 아래쪽만 보면 되긴 되는데 차라리 지금은 근데 약간 애매한 구간이 된 거죠. 왜냐 단기적으로 너무 살을 많이 빼가지고 어떤 뭐 단기 낙폭 과대 뭐 이거 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시장이 이런 이야기가 또 슬슬슬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좀 애매한 뭐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조금 좀 대응이 어려워진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야 위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하방 진입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준이 생겼을 때 하방 진입하는 게 쉬울 수 있지. 어쨌든 뭐 관점에 따라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저의 표현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위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차라리 아래쪽으로만 보면 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조금 내려와 갖고 이제 다시 주식이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단기 낙폭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껄끄러워지는 거죠. 이게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기도 그렇다고 이게 반등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은 약해서 반등 올라온다는 신호도 없고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계속해서 또 시간 잘 보내보면 되죠. 뭐 여기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에 대한 부작용, 단기 급속한 다이어트에 대한 부작용,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 훅 올라오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는 거고. 뭐 여기서 다이어트 지금 여기서 뭐 요요 현상이 별로 없이 그냥 계속 빌빌빌 하다 또 빠진다. 그러면 또 뭐 적당히 또 한 숟가락 얹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응이 아무튼 뭐 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봐가면서. 앞으로 뭐 여기서 오르면 어떡하지 내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고민해봐야 의미가 없고 봐가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조금 좀 애매하죠. 지금은 조금 좀 뭐 대응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재밌는 만기일이었다. 그만큼 역대급으로 살이 쪘던 옵션이었고 다이어트도 역대급으로 빨리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아직도 살이 덜 빠진 상태로 마감이 됐다.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무섭죠. 22였는데 0.78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사실 뭐 0이죠. 코스피 200이 장 막판에 훅 밀리면서 340까지 떨어졌으니까 결국 0 됐죠. 0 됐는데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22에서 0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아직도 비싸다고요. 아직도.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뭐 만기일이란 이슈가 있고 금통이란 이슈가 있어갖고 시장이 좀 이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흐름 자체는 딱히 변한 거 없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살짝 반등한 거는 의미가 없다. 기존 추세 유지다. 기존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이거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변화 없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계속 줄줄줄 흘러내릴 거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에 따라서 더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그거 아래쪽으로 더 내려간다. 이거 더 뭐 다른 뭐 어떤 반등의 신호 이런 거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에 반등한다라고 뭐 그렇게 막 그 예측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대응하시면 된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쭉 봤고 코스닥은 오늘도 뭐 강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위쪽에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네, 이게 하여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코스닥이 여기서 살짝 변동성 확대시키다가 변동성이 지금 죽어들고 있죠. 변동성이 줄으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형인데 여기서 빵 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 죽였다면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고 약간 코스피와의 어떤 뒤늦은 그 키 맞추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긴 하네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하방 보시는 분들은 어딘가 넘어가면은 빵 하면서 그 급속히 튈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 급등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그 뭐 물가 지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뒤집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 그럴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일단 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죠?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보이는 대로 보자고요. 다 봤고요. 그 뭐 오늘 환율은 이제 중요한 저항 앞두고 1320원짜리 저항 앞두고 좀 조정이 나왔다. 지금 여기서 일단은 매물을 소화하는 뭐 그런 과정이다. 뭐 오늘 밤 뭐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생각보다 좀 상승의 가속이 붙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느려지면 또 박스권 또 갇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종의 하여튼 오늘 밤 물가지표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이자 기술적으로도 지금 좀 중요한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하여튼 보면서 대응하자고요. 보면서 오늘도 재밌게 콜옵션에 개인들 콜옵션 순매수가 좀 많이 붙긴 했네요. 예. 하여튼 그 콜옵션 과열이 심각하다. 아직도 다이어트 하려면 한참 멀었다. 그 콜옵션 다이어트 관점 그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 말씀드렸고요. 뭐 삼성전자 잘 빠지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하이닉스는 이 정도면 그래도 물론 이것도 하락세 우세입니다. 이것도요. 네. 뭐 의미 있는 매수세를 하긴 좀 애매하고 하여튼 코스피 대형주들 잘 빠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코스피 반등 뭐 물론 반등이 한 번쯤 마려운 자리이지만 아직 반등의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잘 보자고요. 예, 다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 그죠? 뭐 어딘가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조금씩 더 올라갈 그런 여진이 있습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죠?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조금씩 더 올라갈 여진이 있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럼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뭐 하락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지표에 따라. 하락 마감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이 아니고 내일 밤부터. 뭐 예를 들어 오늘 밤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미국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일단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밤부터 이제 그날 뭐 하락했던 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제 생각엔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예를 들어 물가지표 이런 걸 보면서 뭐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훅 급등하면서 막 인위적으로 막 여기 있는 정고점을 막 넘어가려고 그런다. 그럼 이제 청개구리 전략을 매우 투기적으로 한 번쯤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 자리이긴 한데 솔직히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저는 일단 운동신경 없는 사람이라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해보니까 좀 잘 안 맞더라. 그래서 그냥 음봉 나올 때까지 기다릴랜다. 뭐 저는 일단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해볼 만한 자리죠. 아직도 힘 있고 나는 아직도 밤 되면 쌩쌩하다. 나는 아직도 체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금리 그죠? 금리 중요한 날이에요. 하여튼 뭐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요즘 하여튼 재밌게 금리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가긴 가더라고요. 금리 이제 이쯤 됐으면 뭐죠? 이쯤 됐으면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한번 상승을 해보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제 상승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갈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이제 오늘 밤 또 갈 거면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밤도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또 골 때리는 겁니다. 오늘 밤도 못 가면 또 이제 아래쪽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계속해서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또 방향성 미정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방향성 미정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어딘가로 갈 겁니다. 지금 저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봉의 길이 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하여튼 매일 밤 금리를 뭐 유심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주식시장보다 투기적이다라는 느낌도 종종 받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지금 이렇게 좁은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좁은 박스권에서 분명히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오늘 밤 이벤트가 있으니까 방향을 정하긴 정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놨으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그죠?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로 오늘 밤에 마음 먹었다. 그러면 이제 금리는 앞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N자로 올라가니까 상승 N자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어제 나온 저점이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 되면 요렇게 쌍바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번 파동 올라가고 요렇게 조정 살짝 나오고 여기 올랐던 만큼 그대로 또 오르는 거예요. 올랐던 기간만큼 그대로 또 오르면 금방 막 또 금리가 확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가면 증시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물가지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이고 참 이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긴 했었어야 되는데 순서를 좀 까먹었네요. 안 그래도 일단 물가지표는 대부분 일단 다 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그래요. 특별한 일 없었잖아요. 지금 중국 증시, 중국 또 원자재 가격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비리비리하잖아요. 국제유가도 요즘에 계속 비리비리하고 있고 구리값도 비리비리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비리비리하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물가가 딱히 높아질 만한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뭐 주요 투자은행들도 이렇게 주요 기관들도 그 예상치를 내놨는데 예상치 대부분 뭐 지난번보다 조금 낮아질 거야.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될 거야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것도 부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마 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아마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또 아마 또 금리가 한 번 더 떨어지려고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세요. 참고적으로. 하여튼 뭐 오늘 뭐 금리 발표에 따라서 뭐 열심히 매매하실 분들은 저거
저 물가지표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예, 그죠? 아, 물가지표 몇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움직여야지 하면 벌써 시장은 다 움직여서 이미 게임 끝나고 없습니다. 그냥 뭐, 예, 그냥 그 아마 밤 10시 반 발표될 거거든요. 밤 10시 반 땡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막 클릭하시고 뭐 하여튼 열심히 매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 보고 움직이면 조금 늦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유연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밤에 뭐 편안하게 보실 분들은 편안하게 보셔도 되고, 그죠? 오늘 밤 마감한 거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열심히 해도 언제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죠? 언제나 빨리 먼저 움직이는 게 좀 문제가 있었지, 한 발자국 늦게 움직이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긴 했었어요. 중요한 날이고 뭐 소문난 잔치이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도 열심히 보긴 볼 겁니다. 뭐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열심히 계속해서 뭐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자리인 건 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